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박사과정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대학 강사였고요. 지금은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어, 그 글로벌 리더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죠? 집에만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에만 살기에는 우리 지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식만 먹기에는 우리가 누릴 인생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정말 멋진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또 다채로운 식사를 나누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끝으로는 내가 신께 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길 원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되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우리 교수님이 되어도 교수님의 삶이 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럽지만 않을 때쯤 이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되는 것 전 정말 저한테는 먼 길이었거든요. 저는 집안에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박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집안에서 제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싶지만 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공부했듯이 우리 부모님도 엄청난 부자가 아니셨고 다 평범하셨고 조부님도 그래서 제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박사 마치고 교수 되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다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삶이 지금 현재 태어나시는 분들은 평균 수명을 13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20, 30대 분들은 평균 수명 110, 120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저도 20대니까 120까지 살아야 되겠죠. 욕심이 좀 많아서 130까지 꿈을 꾸다 보니 제가 오늘 우연한 기회에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딸은 20대인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가 아미 사업 하고 있지만 본인이 했던 전공도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결정 못하고 혼란스러웠던 20대를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내가 만약에 20대가 된다면 어떨까? 너무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저 20대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전 정말 잘 살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이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이 비즈니스를 여기까지 오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정말 20대에 다시 뭐든지 시작하면 나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아주 그 배포 큰 자신감이 생긴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 사업을 이해 못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13년 증권회사 다녔던 우리 남편 13년 동안 다 받았던 그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을 1년에 받거든요. 세금만 몇 억씩 내는 그런 꿈만 같은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실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새로 시작한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제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어려지고 전 요즘에 중국어, 영어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중국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가질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그 소통의 교감을 제가 못 누린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예, 세계 친구들 만나려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학 4년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10분씩 4년이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중국어 10분, 영어 10분 다시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야, 이거 20대로 돌아가면 나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10분, 10분 루틴을 가진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출발, 멋진 성공의 출발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싱키빅 그룹의 NBM 멋진 시스템 안에서 오늘 제가 맡은 주제, 성공의 핵심, 이 비즈니스의 성공의 키,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팀워크를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팀워크 하는데요. 그 팀워크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팀워크입니다. 이제 아메 사업은 주변에 아줌마들도 하고 또 가족들도 하고 그쵸? 박사님도 하고 다양하신 분들이 하는데 과연 성공하는 분은 성공하는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의 사업자는 어떠한 팀워크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또 어떠한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우리 큰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혼자서는 안 되지만 같이 하니까 잘 나오네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뭉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통해서는 과연 그 팀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워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워크 is 뭘까요? 팀워크는 뭐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나오고 계시네요. 네, 팀워크는 함께하는 방법 배우는 것일까요? 또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것일까요? 또 평등한 걸까요? 팀워크는 협업? 또 팀워크는 잘 소통하는 거다? 도대체 팀워크는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구성원으로 팀워크가 만들어질까요? 자, 오늘 그 팀워크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워크가 갖고 있는 팀의 기본 다섯, 기본 구성 단위. 그래서 팀워크를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팀이 어떻게 우리 사업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우리 팀은 스폰서, 그리고 나, 그리고 파트너 혹은 형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은 바로 비즈니스거든요.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팀은 이렇게 상사, 부하 직원이 아니고요. 스폰서, 나, 파트너, 그리고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없습니다. 이렇게 딱 구성 단위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스폰서, 나, 파트너, 즉 다운라인이죠. 그리고 형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지금 여기 해당하시는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요 단위가 복제되어서 팀이 크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사진을 봤거든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메사업 통해서 여행 가서 스카이다이빙 해봤는데요. 혼자서는 못 내려갔는데 제가 프로를 업어요. 원래는 프로를 업고 저 같은 아마추어는 프로가 뛰어내리면 그냥 덩달아 뛰어내리게 되는데 프로들끼리 손을 잡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중앙에 있는 누군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뜻을 모아서 한 명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뜻을 맞춰서 모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팀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두 분의 창업자 리치 디보스 제베랜데 그리고 그 가족 자제분께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아메빈스를 만들어냈잖아요. 저 위에 보시면 그 두 분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 리치와 제이는 원래 그 친구 관계였잖아요. 이 두 분이 이 사업 시작할 때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면은 그분들의 자제분, 그다음에 손주, 손녀, 4대 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쭉 둘러서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리에. 이분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입니다.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FC,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전 세계 60주년 때 수많은 리더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60주년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미래 70주년 그리고
미래 100주년을 준비하는 그 패밀리의 로얄 패밀리의 그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전 여기서 역사를 확인을 했는데요. 두 분의 그 창업자이신 리치와 제이는 그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30대였거든요. 그런데 뜻이 잘 맞지 않을 때도 많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전 세계 최초로 그 두 분이 동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동업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리더를 혼자서 하지 이렇게 둘이서 함께 뜻을 맞춰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할 수가 없답니다. 싸워서 다 헤어지거나 뭐 그죠? 흩어지거나 다 이러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폰서 다운 간에도 처음에는 정말 인생을 걸자 하고 뭉치지만 아주 작은 이유로 마음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서 떠나거나 하시는 일도 많잖아요. 비일비재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그 자녀들까지 이어서 두 창업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을까? 두 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스스로 그 이제 둘만의 규칙이 있으셨다고 해요. 많은 규칙들이 있고 룰이 있었겠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간에도 그렇듯이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신의를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서 약속한 그 룰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두 분이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겠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전혀 다른 의견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합의가 되면, 즉 결정이 나면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않고 그 결정된 상황에 두 분이 온 힘을 모으고 온 마음을 투지로 모았다고 합니다. 즉 내 의견은 이랬는데 너 의견이 지금 여기서 적용됐어. 그러니까 삐지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 분이 어떤 내용이든 결정이 된 내용에 순종하고 거기에 두 분의 혼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60년 동안 두 분의 협업과 팀워크로 가족 간의 팀워크로 그리고 또 세대 간의 팀워크로 전 세계 저와 같은 사람, 우리 스폰서님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거 정말 멋진 그 협업 아니겠어요? 정말 멋진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팀워크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팀워크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들에게 큰 가치를 선물해 주는 그런 팀워크 저는 그 팀워크가 이 우리 사업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한국 아메이 최초로 그 수석 다이아몬드 피닛인데 그 돌아가신 분이 계시대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즉 이제 파트너인 여성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버님까지 돌아가셔 가지고요. 그걸 상속받은 청년이 있는데요. 그 상속받은 청년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본인의 포지션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모든 수입과 여행 그리고 모든 자격이 그냥 갑자기 상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경험으로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였던 부모님의 첫 번째 레그에 FC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레그에 뭐 다이아몬드, 뭐 세 번째 레그에 뭐랄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레그였는데 어제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경험도 짧고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긴 했으나 그런데 결국은 그 형제 그룹인 FC 분들과 FC와 다이아몬드 분들이 함께 같이 하자. 이래서 양 부모님 안 계신데요. 시스템에서 아주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아주 멋진 예우를 로얄티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나는 부모님께 아메 사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시스템과 문화를 상속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아메이 최초의 그 이제 그 하이핀의 그 직접 상속, 그렇죠? 예, 자녀 상속의 사례인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국 아메이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남편과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네, 사라져 가지고 우리가 분해됐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지?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그런 고민을 한 20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제가 시작하고 2년 8 개월 만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바람에 철이 좀 없었죠. 예. 철이 없어 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악으로 깡으로 막 열심히 하니까 다이아몬드는 됐습니다만
또 수석까지는 됐습니다만 수석으로 한 2년 있다도 수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야 이거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없어도 굴러가고 내가 없어도 이 아름답고 선한 이 사업의 가치가 잘 전수되고 전통이 계승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제가 업라인과 스폰서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순간순간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스폰서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루어낸 결과가 대를 이어 내 자손에게 또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그 수입이 계속 나와야 하며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수입이 계속 나와야 하는 보험 기능, 인세 수입 기능이 이 사업의 큰 가치잖아요. 바로 이 보험 기능, 인세 사업의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계승해야 될 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되고 계승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팀워크, 바로 팀. 이 팀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기 사장님께서 싱킹 빅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또 전 세계 글로벌로 사업하고 계신 또 이 대만의 또 홍콩의 전 세계 글로벌 리더이신 우리 중국의 왕리카이 사장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다 같이 대만에 우리 김종규 사장님과 다녀오셨을 텐데요. 바로 이 왕리카이 사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팀, 대만팀, 홍콩팀, 중국팀, 미국팀 이렇게 한 분의 여성인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상고 출신이시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룹에 박사님들이 그냥 뭐 발에 치이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뭐 진짜 네 뭐 수없이 우리 왕리카이 사장님 그룹에서 리더로서 그룹 일에 봉사하고 또 협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그 수준 높은 리더분들이 왕리카이 사장님 그룹에서 이 한 분의 여성 리더십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이 사업의 성공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비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아이고 일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자 우리 제가 트레이시 왕 즉 그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왕리카이 사장님 성함이십니다. 우리 트레이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팀의 팀워크를 만드는데 제가 배우기 위해서 28번 지난번 홍콩까지 28번의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스폰서님께 가서 배우는 거, 깨닫는다는 거 그게 음 예 얼마나 큰 그 정보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걸 알게 됐어요. 사업을 열심히만 한다는 게 뭔가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는 게 뭔가 쇼도 플랜하고 미팅 가서 앉아 있고 열심히 적고 그다음에 소비자 관리하고 저는 이게 사업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리더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 혼자서 하는 일이겠죠. 혼자서 내가 SP가 되고 두 번째 SP, 세 번째 GP,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천만을 굴리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그 리더로서는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복제되어 또 나와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6명이 나와야 하고 그분들이 또 저처럼 파운더스 플래티넘 돼야 하고 나같이 6명을 후원하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하고 이렇게 복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룹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법은 뭘까요? 우리 김정미 사장님이 하셨듯이 전 세계 왕리카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넥스트웨거가 했듯이 그 원리는 바로 팀이고요. 그 팀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있겠죠. 그 왕리카이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밑에 장이핑이라는 FC 분이 계세요. 중국에. 그 장이핑 사장님이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밑에 뭐 장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장이핑 사장님 밑에 수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리더들이 여기 동그라미가 지금 FC 분들이거든요. 24명의 FC인데요.
이 장희핑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족한 내가 이렇게 20명의 FC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장희핑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잠깐 얘기 드릴게요. 왕리카이 사장님이 대만에서 이제 사업하셨잖아요. 중국 사업으로 사업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홍콩에서 이제 장희핑 사장님을 어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희핑 사장님을 소개를 받았으니 내가 홍콩의 공항에 내려서 장희핑 사장님 그때 홍콩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젊은 장희핑 사장님이 왕리카이 사장님을 이제 만나러 모시러 나온 거예요. 사업을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 대만에서 그때 뭐 다이아몬드셨는지 더블 다이아몬드셨는지 어떤 한 여성분이 홍콩에 오신다 하니 마중을 나오셨다 합니다. 근데 마중을 열심히 홍콩에 나가서 왕 선생님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아니 장희핑 너가 맞니? 네, 저 장희핑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맨손으로 왔느냐? 나를 맞이하는데 꽃을 들고 와야지. 그래서 장희빈 사람 처음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온 것도 어딘데 꽃을 들고 오래? 두 번째 또 그다음에 홍콩을 또 가셨을 때 장희빈 사장님이 꽃을 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왕리케 사장님께서 아니 너는 어찌하여 꽃만 들고 왔느냐? 네 파트너와 함께 와야지. 우르릉캉캉 쉐쉐쉐 함께 와야지. 어찌 너 혼자 왔느냐? 어참고참 이상하네. 아니 내가 꽃을 들고 왔으면 됐지. 뭐 또 파트너를 데려오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FC들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되돌아보니 왕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왕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장희핑 당신이 나에게 보내는 로얄티를 가르쳐야 된다. 당신이 공항에 나를 만나러 올 때마저도 꽃과 파트너들과 함께 우르릉 캉캉시시게 하고 나를 맞이하는 이쁜 자리를 파트너에게 보여주면 이 파트너들은 우리 스폰서님을 만날 때 꽃다발을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중을 나가야 하며 또 우리 스폰서님의 감사함을 알게 되고 그분께 대한 로얄티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태도와 행동이 무섭게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섭게. 그랬을 때 탄탄한 팀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강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저희 아버님은 둘째 아들이신데 이상하게 우리 둘째 아드님을 좋아하셔 가지고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너무너무 건강하시다가 한 이틀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고3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와서 "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고 "아유 피곤하다." 누우셨는데. 그 조부모님하고 평생 같이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숟가락을 조부모님 먼저 들고 아빠 먼저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었거든요. 조부모님 상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또 이가 편찮지 않으시니까 좀 잘 씹히는 음식으로 따로 엄마가 항상 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저희가 참 형편은 어려웠는데요. 한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조그만 상 하나 또 우리들 상 하나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그냥 왁자지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죠. 어른을 향한 예의나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 하면 이제 버스 타고 오시죠. 운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 집 방문하고 싶다. 들르고 싶다. 내가 버스 타고 가마." 그러면 저희가 차를 가지고 걸어오셔도 되지만 차를 가지고 굳이 그 버스 정류장까지 엄마 아빠 모시러 가서 깜빡이 켜 있다가 그 버스 번호가 도착하면 저희가 막 왕리카이 환영하듯이 저희 이호연 사장님과 제가 차에서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럼 버스 운전 기사님이 본인한테 손을 흔드느라 무슨 사고 났는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 내려오실 때 꽃다발만 안 들었지 정말 제가 꽃이니깐요. 네. 그래 가지고 같이 엄마 아빠 맞이하고 그 모습이 제가 왕리카이 사장님이나 장희핑 사장님을 맞이할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우연히 어떠한 성공 서적을 케네디인가요? 케네디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를 딱 하는데 케네디 인가요? 누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10가지를 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부자들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1번이 부모를 공경한 거라고 나왔어요. 저는 뭐 근검철학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1번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 그것이 아마도 본인이 크게 성공하기 위한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아메사업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장희빈 사장님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요. 자, 내가 이렇게 24명의 FC를 만들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바로 왕니카의 사장님, 즉 나의 스폰서님의 사랑과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덕을 내가 뿌리로 다 흡수해서 내가 위로 잘 올려주니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하는 그리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스폰서님께 배우려고 하고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그리고 또 겸허한 태도로 로열티를 보낼 때 그 에너지가 바로 이 뿌리를 통해서 위로 올려져 멋진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제 파트너들이 잘 안 돼요. 우리 파트너들이 미팅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데리고 픽업해다가 그죠? 애기도 봐주기도 하고 밥도 사줘보고 또 데리고 진짜 구슬러서 얼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정말 정말 애써 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멋 모를 때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끝이 다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나 파트너들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말에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스폰서님." 그러면 깜짝 놀라 가지고 "아 네. 모시러 갈게요.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섬기는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파트너들에게 너무 집중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쓸려다니고 끌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스폰서님을 잘 모시고 스폰서님과 협업을 하고 또 스폰서님과 팀워크를 잘 만드는 거. 즉 모든 방향이 스폰서님을 향해 있을 때 즉 LOS를 향해 있을 때 내 파트너들은 그런 덕목과 그런 수준을 갖추신 분들은요 저를 따라해요. 그리고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꿈이 없다든지 아니면 꿈 꿀 의향이 없으신 분들 네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없죠. LOS나 스폰서나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향하는 나를 보고 나를 향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을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왕니카 사장님은 항상 너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잘 후원해라. 어느 날 저와 김종규 사장님과 처음으로 왕니카 사장님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 때 왕니카 사장님이 우리 FC 분들 식사 자리에 김종규 사장님을 같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그때 따라간 다이아몬드 중에서 제가 하이핀이라 저는 트리플이니까 그냥 껴 주셨어요. 그래서 FC 식사하시는데 제가 가서 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왕니카 사장님이 한국에서 게스트가 왔으니까 저를 옆에 앉히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딱 한 1 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식사 전에.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FC가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 들었나?' 이호 연사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너는 열정이 있다. 두 번째, 너는 배우려고 하는구나. 세 번째, 너는 스폰서님을 잘 섬기는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스폰서님과 같이 있는 거 지금 1 시간밖에 안 보셨는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나는 딱 보면 안다. 네 눈빛만 봐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어떻게 이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많은 깨달음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앞으로도 쭉.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년 전 사진이에요. 너무 풋풋하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 네, 우리 덱스터 예거 20년 전 사진. 우리 옆에 있는 버디 예거. 그리고 머리가 까만 이호연 사장님. 네, 그리고 또 스티브 예거. 우리 총각일 때 스티브 예거. 너무너무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 20년 전에 이곳이 어디냐면 우리 김종규 사장님, 우리 여기가 어디죠? 어, 평촌이었나? 어디였더라? 네, 3본, 네, 3본에 있는 김종민 사장의 댁이었어요. 아파트. 거기 소파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신 덱스터에거 패밀리께서 우리 다이아몬드 미팅으로 그 댁에, 김종민 사장님 댁에 모였을 때 한 팀 한 팀 찍어주셨던 사진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분을 통해서 또 미국의 전 세계 어마어마한 팀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덱스터 예거의 그 팀 한 사람의 그 열정과 그 신념을 어떻게 복제해요? 그렇게 큰 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끝없는 추구 덱스터 예거의 저서인 끝없는 추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목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거인과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멘토는 신뢰를 얻은 스승이다. 멘토는 뭐냐면 바로 신뢰를 얻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멘토는 성공을 열어주는 열쇠이고 지혜를 전수한다. 최고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버리십시오. 그 멘토, 즉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멘토로 섬길 것인가, 어떤 분의 제자가 될 것인가. 바로 덱스터 예거는 그 어려운 시기에 동유럽에 한 분, 두 분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3년 전 갔던 동유럽의 펑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동유럽에 한 25개국이 다 모였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보면요. 청년이 정말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한 30대, 20, 30대. 네. 그리고 전부 남성들도 엄청 많죠. 이 덱스터 예거 패밀리, 즉 덱스터 예거 그룹의 그 시스템에서 이 그 모든 분들이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는데요. 예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팀워크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할 때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게 형제들끼리 뭔가 마음을 나누고 뭐 뜻을 맞추는 게 팀워크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팀워크는 형제와 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스폰서와 팀워크를 맞추는 겁니다. 형제와 팀워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팀워크의 성공의 팀워크의 비밀은 바로 스폰서, LOS, 업라인과 팀워크를 맞추는 겁니다. 이 팀워크를 업라인과 스폰서와 팀워크를 맞출 때 당연히 형제가 팀워크가 맞춰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내가 형제와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형제와 뜻을 맞추기 위해서 형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모든 두 레그, 세 레그, 네 레그 모든 파트너들은요. 위에 업라인, 그 위에 더 업라인, 탑 리더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공을 위한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은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데 부모님께서 짜장면 집에 가자 얘기하는데 내가 형제와 팀워크를 맞춘다고 둘째, 셋째와 야, 우리는 양식 먹고 싶지 않니? 우리 팀워크를 맞추자. 스폰서님은 짜장면 중국집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중국집 가자고 하는데 나는 형제와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양식집으로 가요. 그럼 형제와 둘이 양식집 가 있고 우리 부모님은 중국집으로 보내드려요. 이게 팀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짜장면 싫어해도 부모님께서 굳이 짜장면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신다면 양식집을 원하는 형제한테 우리 스폰서님께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시니 오늘은 짜장면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부모님을 모시고 중국집으로 가는 것이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빠져. 나는 중국집으로 갈 거야. 넌 양식집으로 가.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게 아니라 짜장면, 중국집, 뭐 양식집 언제든지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팀워크를 맞춰야 될 때는 스폰서 뜻에 맞추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비즈니스는 바로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폰서님께 혹은 팀을 만들기 위해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스폰서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업이
그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진을 우리 김종 아니 이호연 사장님이 하나 선물해줘가지고 제가 정학수 사장님하고 미국에 갔을 때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운 우리 정학수 사장님 잘생기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정학수 사장님이 제 동생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비슷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모습 좀 보세요. 아우 그냥 예 훨씬 더 잘생기시긴 했는데 제가 보면서 코도 이렇게 비슷하고요. 제가 그래서 야 제가 아무래도 정한소 사장님의 이 뭐죠 기질이 저도 좀 비슷한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진짜 제가 어 굉장히 세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요즘에 좀 순해졌는데 그나마 우리 정한소 사장님이 자영사업가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강조하시면서도요. 항상 우리 김종규 사장님에 대한 그 로열티를 항상 잃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가만히 듣고 있으면 김종규 사장님하고 잘 안 맞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해외여행을 갔는데 분명히 그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데 김종사님은 계속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종사님 몰래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시는 우리 김종규 사장님하고 같이 오페라 안 볼 거야라고 막 결정하고 나오셨대요. 먼저 나오셨대요. 화가 나서.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김정은 사장님 파트너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절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전 세계 최고의 그 고집 그리고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그 정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김정기 사장님 덕분에 튀쳐나오긴 했어도 저는 그런 김종인 사장님 덕분에 제 사업이 탄탄하게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 여사님하고 성격 안 맞아. 그런데 나는 김 여사님 계시기 때문에 김종인 사장님 덕분에 나는 안정되고 우리 정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정신력의 김종인 사장님 너무너무 존경해. 난 그분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나 다름없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정학수 사장님이 그런 태도 덕 때문에 핀을 역전하지 않으셨어요? 김종인 사장님보다 핀을 역전하셨잖아요. 더 높이 가셨잖아요. 멀리. 예, 바로 스폰서에 대한 로열티를 정말 하염없이 표현하셨던 정학수 사장님의 성공 노하우였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그 우리 스폰서에 대한 중요함. 우리 사업의 가장 무서운 진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복제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복제된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복제될 때 과연 내 사업이 성장할 것인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복제된다면 과연 내 사업은 크게 성장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랜만에 이 사진을 보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요. 노르웨이, 그리고 어디였죠? 스웨덴, 노르웨이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에서 노벨 평화상을 시상받는 노벨 디너라는 노벨 디너라는 그런 특별한 식사가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시상받는 호텔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노벨 평화상이 시상이 되는데요. 이 노벨 평화상 시상받는 분들이 이 호텔에서 바로 이 식사를 하면서 시상을 받는다고 해서 노벨 디너라고 하는데 그 아메 회사에서요.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 때 이 노벨 디너를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머물고요. 정말 생각이 나네요. 스폰서님 덕분에 바로 이런 곳에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폰서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났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김정규 정원진 사장님께서 조그만 우리 부동산에서 이 사업을 5명이 시작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킨빅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또 넥스터에고도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 왕리카 사님도 연결해 주시고 그 은혜는 대를 이어 평생 우리 자식 자손 대대로 잊지 않을 은혜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되죠.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뭐 특별히 갚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잘 성장하고 또 두 분 잘 모시는 일. 저는 그게 제가 갚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못하면 자식대에서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파트너. 네, 파트너 정말 귀하죠. 우리 귀한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트너는 애기도 봐주고 제가 픽업도 하고 또 데리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을 한번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이걸 내가 몇 번이나 했지? 물론 정학수 사장님하고 같이 제가 할 때 정학수 사장님 여행 갈 때 항상 제가 픽업해서 같이 가고 오고 또 그걸 좋아하셨고 또 또 차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아무 데나 주차 안 하시거든요, 정학수 사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거 저는 그냥 괜찮으니까 저나 이혼 사장님은 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폰서님께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좀 섭섭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행 가서도 항상 스폰서님하고만 놀고 본인들하고 안 놀아 준다고 섭섭해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조금 더 스폰서님께 한마디라도 더 주워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트너들은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스폰서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미팅이나 책, 음원, 그리고 어 파트너에게도 배우고 스폰서님께도 배우고 저는 소비자에게도 배웁니다. 우리 홀리첸의 학습으로 나누는 부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배워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트너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스폰서와 시스템을 예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 세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다 모든 분들이 스폰서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멘토에게 배워야 하며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들을 예우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 부부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는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싱글도 많으시고 또 결혼 후에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업을. 남편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나오겠다. 여행도 남편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혼 사장님과 제가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요리원 사장님은 항상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거든요. 우리 김혜련 사장님 정말 대단해, 대단해." 항상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밤에 우리 이혼 사장님은 그 이제 직장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부업으로 했어도 대학 강의가 있어도 좀 저녁에는 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팔로우하고 돌아오고 누군가를 만나서 음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제가 그 전지를 크게 벽에다 붙여 놓고 거기다가 막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한 명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름 쓰고 그리고 제가 막 잠이 듭니다, 새벽에. 그러면 새벽에 늦게 도착한 이호연 사장님이 "와 대단해. 와 대단해." 제 꿈결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와 김혜련 대단해. 어떻게 또 한 명이 늘었네. 와 이 그림 좀 봐. 또 한 명이 늘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야 우리 김혜련 정말 대단해." 항상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니깐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다이아몬드 수석이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게 됐어요. 스피치를 하러 가는데 이호연 사장님이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 줬어요. 물론 그때는 뭐 마일리지도 많고 하니까 네네 끊어 줬는데 제가 혼자 가게 되잖아요. 그 좀 미안한 거예요. 미국 전국을 막 이렇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가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 혼자 가게 돼서 하라고 문자를 딱 보내려고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이호연 사장님이 딱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마음껏 날아다녀. 마음껏 당신의 꿈을 펼쳐. 나는 당신의 멋진 활주로가 되어 줄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감동의 동화탕에 빠져 가지고 1 시간 내내 비행기 안에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부모님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뭐죠? 스승의 선생님께도 평생 받지 못했던 내가 이런 응원을 우리 남편한테 받는구나. 그래서 남편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한 둘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둘이 칭찬도 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가 항상 같이 살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못 볼 것도 다 보고 그죠?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간에 팀웍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만든다면
파트너와의 팀워크, 스폰서와의 팀워크, 그리고 모르는 소비자와의 팀워크, 그거는 그냥 껌이죠, 껌. 네, 쉽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호연 사장님의 지금 PPT 자료를 제가 좀 수정 보완하는데 이건 제가 안 지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이호연 사장님이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팀에 대한 정리인데요.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이 되고요. 완벽한 사람은 불가능해도 완벽한 그룹은 가능하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룹에 의지하라. 팀이 개인보다 강하다. 홀리체님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죠? 자,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팀워크를 위해서는 우리 파트너 간에, 업라인 간에 서로의 소통,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진정성 있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로열티, 회사나 제품, 사람, 나 자신, 타인의 존중과 또 겸손과 배려. 그리고 LOS, 또 헌신, 사랑. 이런 것이 바로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옛날에 직장과 학교는 상대평가였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저 사람을 짓눌러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절대평가입니다. 즉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짓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는 진정한 팀워크와 협업이 필요한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팀워크로 하면 안 되잖아요. 1등이 2등이 가려지는데 제가 저 친구랑 팀워크를 하면 제 노트 가져가고 자기 노트 안 주면 삐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 노트를 다 주셔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오픈해서 함께 공유하면 우리는 전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금메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정 위치에 올라가면 다 금메달인 거예요. 전부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협업을 해야 하고 바로 경쟁 상대가 없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메이 사업의 비하인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 비밀을 성공의 비밀을 아시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경쟁만 하시다가 여기 오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는지, 왜 나를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죠. 바로 성공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가 시스템이 바로 상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 나는 아메이 사업에서 팀워크 또는 협업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에서 팀워크, 협업하기에 좋은 사람인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한번 여러분 사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제가 처음에 17평에서 홈미팅을 하는데요. 우리 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명을 초대했는데 3명이 시작했겠죠. 얼마나 신납니까? 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놨는데 엄마가 저 건너 동네 사시는 엄마가 친정엄마가 살짝 와보시는 거예요. 문을 빠끔히 여시더니 오늘 홈미팅 하는 날 아니야? 왜 아무도 없어? 엄마 오늘 비가 온다고 아무도 안 온대요. 그렇구나. 나라도 왔잖아. 우리 엄마가 팀워크를 발휘해 주셨어요. 나한테 빨리 설명해봐. 그리고 그때는 그 복사한 용지를 100원씩 주고 다 팔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복사해서 엄마한테 주고 100원을 굳이 받았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 17평에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3명이 되니까 한 명은 오는 사람들을 자리 정리해서 안내하고 또 한 명은 강의하고 나는 아기를 보고 6명이 되니까 또 2명은 요리를 하고 한 명은 안내를 하고 한 명은 안에 들어가서 저는 무조건 아기 보고 우리 남편이 강의를 못하면 다른 분이 또 늦게 오면 다른 분이 먼저 와서 강의하고 어느 날은 제가 늦게 오고 남편도 늦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들이닥치네요. 막 빨랫감도 늘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막 올라오시더니 우리 리더분들이 막 빨랫감까지 다 치워주시고 막 정리를 10초 안에 정리가 확 끝난 거예요. 그 비가 새는 17평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발냄새가 풍풍 풀리는 17평에서요. 제가 다이아몬드 갔어요. 그 다이아몬드 간 다음에 한이 맺혀 가지고 거기서 어머니도 살았죠. 아기도 살았죠. 우리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못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또 놀러 온 애기들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서 놀아줬거든요.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홈미팅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추억이 됐던 네, 그런 홈미팅. 리더분들이 다 같이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무엇을 하면 될지, 어떤 일을 하면 될지 팀워크를 만들어냈고 그 팀워크가 커져서 그룹이 됐고 그룹이 커져서 OSR이 되고 OSR이 커져서 펑션이 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스폰서님과 만들고 계신 홈미팅 그리고 또 그룹 미팅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향한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스폰서님의 형제도 스폰서님의 파트너도 있고 스폰서님의 퍼스널도 있고 스폰서님의 애기 사업자도 계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스폰서님에 대한 불평불만하면 큰일이시죠? 팀에 대한 불평불만 얘기하면 큰일이시죠? 네. 과연 나는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 스폰서님이 만들어 오는 재산권, 우리 스폰서님의 지금까지 헌신과 그 노력으로 만든 큰 그룹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폰서님의 재산권이시기도 하고 파트너의 재산권, 그 모든 재산권은 그분께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내신 노력과 헌신과 노고와 그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거기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함부로 또 그것을 또 뭐라 그럴까요? 욕심을 내도 안 되겠죠. 그죠? 네, 스포너님 자리 그리고 내 자리 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다 따로 그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폰서님께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또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팀워크 경험이 있으세요? 이를 통한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팀워크 있으시죠? 네.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미팅 있지요. 제가 요거를 보면서 나도 내가 언제 가장 감동적이었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홈미팅. 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3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그 조그만 집에서 90명이 됐는데요. 제가 3층에 살고 2층에 주인집이 살았는데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전세 살았는데 나가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갔잖아요. 다염대가 돼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또 그 그룹이 너무 커지니까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한 1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때 행복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 요즘엔 아파트도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자료도 필요 없이 핸드폰에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천국 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도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전하시기 바래요. 2년, 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메 사업에서 팀워크의 절대적 가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메 사업에서 팀워크의 본질은 바로 LOS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간의 팀워크가 아니라 당연히 형제 간의 팀워크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LOS 지키는 것. 아메 사업의 팀워크의 본질은 뭐예요? LOS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워크의 본질은 뭐예요? 답은 LOS 지키는 것. 그리고 LOS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안 해줘? 나는 왜 이런 거야? 저 친구는 이런데 왜 나는 왜 그래? 이렇게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 중심으로 스폰서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스폰서의 그룹이에요. 내 형제기 전에 스폰서님의 그룹이세요. 스폰서님이 사랑을 담아서 키운 그룹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째려본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 간에 싸운다고 해서 또 집에 나가! 그 동생을 쫓아낼 수 있나요? 부모님의 자녀인데 가족인데요. 그래서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팀워크는 우리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 바로 우르릉캉캉 시시시.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어디서 뭐 나온가 시스템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으라고 우르릉캉캉 시시시 이게 뭐냐면 함께 모이자.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자. 같은 목소리를 내자. 같은 색깔을 만들자. 누구를 향해서? 업라인 스폰서님, 탑리더, 김종기 사장님, 여러분 각자의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팀의 색깔을 내자.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우리 김종기 사장님께 동의하신 우르릉 강강 시시시
같이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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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우리 김혜련 제가 이제 제가 이호연 김혜련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갑니다 그러면요 우르르 우르르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대만 간다. 그럼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근데 굳이 대만 간다고 할 때 본인은 막 뭐 전라도 가고 그죠? 김종인 사장님이 홍콩 가자 할 때 괜히 막 제주도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딴 데도 그때는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스폰서님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는 거죠. 제가 그래 김종인 사장님께서 미국 가자 해서 따라가서 우리 덱스터 예거 패밀리를 만나고 비전을 보고 저의 삶의 미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스폰서님 가시는 길에 따라가서 손해본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폰서님 따라가자고 따라가서 정말 제가 정말 저기 뭐죠? 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보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폰서가 가시는 거 따라가면 제 다운이 없어도 엄청난 영감을 얻어오고요. 스폰서님 따라가면 제가 아무도 없이 저만 갈 때도 많았거든요. 진짜 미국을 제가 20년 다녔는데 스폰서님 가자 그럴 때 제 다운이 한 명도 안 가고 저만 혼자 간 적도 있어요. 그룹에 있어도. 그런데도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 외에 스폰서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또 한 분 계시다면 우리 스폰서님. 김종기 사장님, 정학수 사장님, 그리고 덱스터 예거, 그리고 우리 또 왕리카이 사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업라인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두 번째 부모님, 세 번째 부모님은 이 사업을 창업해 주신 우리 리치드버스 제베랜드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또 신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전하시고 함께 우리 먼 여행 협력해서 떠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